트럼프의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통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빨리 하란 내부 압박 힘들었다. 워딩을 직접 언급하시며 국힘과 적폐 언론들의 한심함을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반성해야 할 조선일보 등은 오늘 반대로 중국 대사 한국 원잠 영내 안전과 직결 신중히 처리하기란 이런 내용을 지면에 올렸습니다. 그리 중국 싫어하는 기사를 내면서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선 중국 대사의 입장을 대문짝만하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사 송영훈 기자, 흔히 외교를 일컬어 국익을 지키는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정상 간의 외교는 구군이 걸린 고도의 지능전이고 심리전입니다. 상대가 초강대국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외교 협상에서 언론은 자국의 외교 협상력을 받쳐주는 디딤돌과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협상력을 떨어뜨려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이적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윤석열을 찬양하던 조선일보는 속이 베베고요. 여전히 이재명 혐오를 패설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 참 다행인 시기입니다. 이어서 안규백 국방장관도 움직인다. 삼성 장군 20명 교체. 슬슬 국방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인데요. 채널A에서 장성들 역대급 물갈이 제목이 나올 정도로 큰 폭의 물갈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계엄버스 탑승자를 계엄렬로 판단해 주요 잣대로 잡고 그 버스 탑승장 중 진급자는 0명이라고 합니다. MBC 분석, 정부가 합참본부장과 육군군 단장 등을 맡는 삼성 장군 31명 가운데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중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앵커,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음에 간담했다면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랐는데요. 그날 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군들은 저는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휩쓰기 연루된 군 지휘부를 문책하는 물갈이 인사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했다면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오염되거나 문제된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학사장교 출신을 특전사령관에 ROTC 출신을 육군참모총장과 일군 단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카르텔을 깨는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방첩사의 사령관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권한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거쳐 소장급 부대로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가담에 대한 신상필벌을 군 인사의 제일 원칙으로 주문해온 만큼 연말까지 단행할 소장과 중장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자체 감찰에 이어 총리실 지시로 구성된 헌법존중 TF도 조만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김영삼 전부의 하나의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세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확실히 아는 이재명 정부식 국가운영인 것이고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하나 완전히 아웃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란버스 탑승했던 똥별들은 배제를 넘어 아예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수사로 이어져야겠죠. 김민석 총리의 TF도 추가타로 기다리고 있으니 시간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이어서 새 검찰총장 대행의 구자윤 누구인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대검 내 선임인 차순길 부장이 맡을 것이란 한마평이 있었지만 새 검찰총장 대행에는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일단 조중동 반응은 추미애 법무장관 때 대변인을 강조하며 노만석을 다소 그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들이기에 추미애 법무부 대변인이라면 조금은 기대가 되는 지점인데요. 구자연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주로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탈검찰화를 논의 담당으로 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주용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렸는데요. 다만 당시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렸던 조남관도 대검 차장검사가 된 뒤 돌변한 사례가 있어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죠.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은 구자연 대행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박은정, 구자연 검사는 기획통 검사이고요. 검찰국장도 했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 그 다음에 통솔 능력, 지휘감독, 지휘 능력이 탁월했던 검사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또 발언이나 행태, 행보를 봤을 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있는 검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 이번 학명 검사들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학명이 동참했던 신윤 정치검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우선적으로 저는 인사조치하고 감찰하고 나아가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 구조에서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박은정,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검사들을 압박하고 검사장들을 소환해서 전모를 밝히거나 아니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법부 개혁까지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여권, 민주당하고 조율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박은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사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성태, 박상용 끌어안고 13층에서 같이 죽자고 해. 이번엔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단독 소식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박상용 검사를 끌어안고 1313호 검사실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상당한 강도의 회유 압박 수사를 벌였고 김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정황이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수원지검 1313호실 연호술 파티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등이 이용하는 수원지검 지하 통로를 통해 음식과 사람들이 들여보내졌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조 전 부회장은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의 친동생,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의 김성태의 심정을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며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쌍방울 자회사들 주식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그룹 하나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를 안 당하겠느냐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런 압박이 2023년 1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바꾸기 전 검찰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애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회장은 수원지검 1층 로비 출입문 말고 계단 문 쪽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밖에 못 간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러면 다시 지하 통로가 나오는데 가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검찰청과 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갈라진다. 여기서 검찰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간다. 그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다 갈 수 있다.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3층까지 가서 1313호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 통로의 존재를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박상념 검사와 오호 교도관은 감찰